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다고 말하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자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인수자를 찾는 척하며 법원의 청산 결정을 이용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은 인수 책임이 없다면서 사재 5천억 원 출연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이런 뻔뻔함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한 건 아닐 것입니다.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2, 제3의 한독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1일 한독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 굽혀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어제부로 이것이 모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었습니다. 한독수뿐만 아니라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 다른 한독수일 뿐입니다. 그들의 후한무치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한독수부터 구속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독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공범 박성재, 특히 영장 재청구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성 없이 내란 종식에 저항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마저 내란 종식 방해에 나선 형국입니다. 헌정질서 수호, 사법정의 수호, 내란 종식의 최후 책임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란의 밤, 내란 숙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내란 수계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란 영장 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내란 승계 대선 출마 프로젝트 전모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의 내란 가담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면 제2의 내란 획책입니다. 내란 동조 국힘에 대한 헌법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회의 대법원 현장 금정은 5.1 사법 쿠데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서 최단기간 졸속 판결로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 박탈을 시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후계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한 사법 쿠데타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국회가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대법관들이 과연 재판 기록을 다 읽고 판결을 했는지 전자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대법관 증언에 국민 혈세 1조 4천억 원이 된다는 그 예산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대선 개입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고 상권 분립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PPT 영상 한번 보시죠.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 의원이 얘기. 그거 제가 불나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전략으로 보려고. 아니 얘가 국감 되겠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국감이야 이게? 정리시켜주세요.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네. 어제 가방이 국감에서 국힘 박정훈 의원이 차마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국감장에서 하는 그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알고 지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욕설과 망상적인 궤변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마저 내버린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외환을 유치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 당사자였던 국힘이야말로 종북 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감장을 욕설과 망상적인 폐륜적인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아무리 국힘이 망언으로 욕설로 대통령실을 물고 늘어져도 국민은 내란 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국힘의 얄팍한 술수를 이미 깨뚫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사를 지키고 구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외 국민안전대책단을 적시 구성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으로는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저가 맡습니다. 부단장으로는 최고위원 황명선 의원, 경찰 출신 이모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책반은 오늘 곧바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현지에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종합대응팀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시 구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와 인력,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에 따라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가 묵살했다고 합니다. 국민 보호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 60억 규모의 농업 ODA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의 ODA 예산을 획기적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식 바보 외교는 끝내야 합니다. 내치 무능,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끝내 내란으로 무능 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부터 지키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을 지키러 장도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위증과 거짓말은 국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위증한 공직자는 파면하고 일반인도 실형으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국회 위증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 착수조차 않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거짓말을 떡먹듯 해도 검찰과 경찰은 떡고물만 닦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한덕수와 최상목의 국회 위증은 CCTV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조대희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적법한 국민의 물음을 무시한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하고 무엄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권력자들은 법의 치도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조희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입법을 즉각 추진해 국회에서의 위증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극우선동 혐오 3법으로 경기도 민생을 날려먹고 있는 김은혜, 이번엔 초호화 윤석열 아방궁으로 국민을 기반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2022년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의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빈관 건축은 이후에도 비밀에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빽빽 우기더니 경기도 경제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까지 바이든할 속셈이 어떤 겁니다. 윤석열 아바타 기문에 혐오 유발자 기문에 제발 양심 좀 챙기십시오. 내란 세력의 외환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심장부에 집중적으로 무인기를 날렸던 시기 대북 전단 풍선까지 띄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합참과 국군심리전단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아파치 NLL 근접 비행과 포격훈련, 평양 무인기 침투도 모자라 풍선까지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적 음모입니다. 명백한 외환죄이자 내란 기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정을 파괴하려고 한 세력,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병주